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를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가 첫 파트지만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쪽이 나왔어요. 출제가.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이 행정청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수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정작용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시각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행정작용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작용 중에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 뒤에 개념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 당연히 이런 말 나오겠죠. 이게 행정청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니까 법에 따라 이렇게 법을 집행, 처분을 하겠지만 이 처분을 받는 국민 중에서 야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불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처분 가지고 불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이 처분을 불복할 때 크게 가장 큰 두 가지 방식은 권력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 소속의 이 법원에게 이렇게 정식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이 요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제받는 방식이 있고 이 불복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에서 이걸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불복을 제기해서 여기서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고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구제를 받을 때하고 이쪽에서 구제 받을 때하고 당연히 방식이 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죠. 이쪽은 정형적인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소송 요건이라든가 그 증명하는 방식이라든가 판결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식 이렇게 소송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게 되면 여기를 이제 사법 절차라는 거죠. 사법 절차. 사법적 불복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법 절차에 의한 불복입니다.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 재심사를 받아서 여기서 구제를 받게 되면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불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시험 범위가 일단 행정불복이 우리 시험 범위고 여기는 실무법의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쪽은. 자, 이쪽을 주로 볼 텐데 이 행정불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지금 뭐하고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행정불복은 사법부 소속의 법원의 소송 절차하고 다른 방식의 행정부대의 불복이다. 이걸 구별해 놓으시고 이 행정불복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 이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자기들의 처분을 재심사한 다음에 뭐 시정할 건 시정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불복 이런 방식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 행정청 외에 처분은 이쪽에 있지만 여기 외에 별도의 이렇게 독립적 판단기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심판을 청구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구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기억하시냐면은 행정불복이 두 가지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행정심판은 이게 사법적 구제 방식입니까? 행정불복에 의한 구제입니까? 이게 행정불복에 의한 구제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행정심판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자, 전제는 처분입니다. 기타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 줄을 쳐놓으시고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게 행정심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은 이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한테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불복으로 가요. 2번 목차에 행정불복. 그런데 이 헌법이 실은 꽤 의미가 있는 점인데 뭐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헌법 107조 3항에서 지금 뭐라 되냐면 국민들한테 이런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을 해주려고 뭐 당연히 소송 제기해서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을 하는 것이고 107조 3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그러니까 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전 단계의 심판을 거치는 거죠.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이 중요한데 행정심판의 절차는 이 절차 법률로 정하는데 자 여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불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반드시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재판과 같은 사법 절차가 준용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행정심판. 제가 이거 별표를 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뭐 행정심판 이게 이제 처분마다 개별법이 많겠죠. 이게 없더라도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요 이의신청이라고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심사청구라고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심판청구라고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불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복, 요 행정불복, 사법부의 불복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불복 중에 행정심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그게 행정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행정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의신청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이 돼요. 그걸 먼저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미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좀 이따 기출 볼 텐데 9회 때 한번 나왔어요. 이거 성질을 뭘로 봐야 되냐 이렇게. 자 일단 요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이 되려면 행정불복입니다. 이게 하나 포인트. 행정불복. 그리고 행정심판이 되려면 그 행정불복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거기서 사법 절차를 준하냐 안 하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했습니까? 행정처한테.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처한테. 그런데 행정심판이 되려면 여기다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한테 청구해가지고 여기서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을 해주네. 그러면 그게 행정심판.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번의 심판 개념에 요것도 줄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불복 절차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불복 절차 중에 준사법적 별표를 쳐놓으시고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 절차를 이거 많이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의 신청이냐 행정심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그 답안을 잘 썼냐 못 썼냐의 가름 기준이에요. 기준. 이 의의를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자, 밑에 2번에 보시면 행정불복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다시 판단해 가지고 구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복심사기관이 행정기관이죠.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불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받게 되면 이걸 행정불복이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을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심판은 조금 있다가 들어갈 것이고, 이거부터 좀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 법이 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될 건 아니고 이해를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면 이게 이의신청인가를 잘 잡아놓으세요. 심판하고 다릅니다. 36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제가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처분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기다리시면 돼요. 개념은 뒤에 할 거니까. 무슨 시각만 일단 잡아놓으시면 됩니까? 모든 행정작용이 처분입니까? 그중에 처분이 따로 있어요. 그중에 처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면 이의신청 제기 못하죠. 지금 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해가지고 행정청의 처분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판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되는 처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은 전제를 뭘 깔았어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요. 만약에 행정심판 대상되는 처분이 안 돼버리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여기 당사자의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 기본법 36조에다가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 그런데 사유가 뭐예요? 따로 없어요. 이의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법 부당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꼭 위법해야 된다, 부당하다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의 신청은 그냥 이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심판법 36조에다가 행정심판법에 대상되는 처분은 이의 있는 당사자면 30일 이내 그 해당 행정청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구한테 합니까? 독립된 기관입니까? 해당 행정청입니까? 해당 행정청. 이의 신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무슨 말이 뭐냐면 별도의 법률의 기종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기본법 36조를 기초로 근거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기본법 36조를 근거로.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답을 줘야 되겠죠. 이의 신청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부득이하면 14일 이내 통지할 수 없다 그러면 11법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자, 사망이 중요합니다. 사망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가 무슨 말이에요? 이의 신청 해놓고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이의 신청을 거치라는 겁니까? 이의 신청은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적. 그리고 이의 신청 중에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한 사람은 또 제기할 수도 있고. 자, 사항에 보시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자, 통지받았습니다.
이게 실익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보면 이제 뭐 통지기간 통지 못 받았으면 통지기간 만료한 날 다음 날 말한다. 이건 참조하시고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익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사례가 나올 때 심판 청구 기간하고 관련해서 기간 계산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이의신청 거쳤냐 안 거쳤냐. 이의신청 거쳤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지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5항 보시면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 그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가 지금 무슨 법이에요?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의 36조 조항을 따라가라 그 말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심판법입니까? 행정기본법입니까? 행정기본법.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 이의신청은 심판입니까? 심판이 아닙니까? 심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이게 행정심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찾으세요? 명칭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누구한테 청구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독립된 기관한테 청구했냐 아니면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신청했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교재는 이걸 풀어서 놨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인데 자, 만약에 이의신청이 났어요. 의의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행정불복인데 심판이 아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이의신청은 종류가 많으니까. 이의신청의 의의가 뭐냐 그러면 행정청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중에 행정심판이 아닌 불복 방법. 이해가시죠? 이렇게 의의를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근거 조항이 있더라. 자, 그리고 제가 네모박스 하나 치셔야 하는데 이의신청자. 자, 의미 있어요. 지금 행정기본법에서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 이렇게 돼 있지 당사자 등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법 개념입니다. 법 개념. 당사자는 누구냐면 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상대방.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갑한테 처분했으면 그 갑이 당사자입니다. 등은 누구냐면 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근데 조문을 아무리 봐도 등이라고 돼 있습니까? 당사자로 돼 있습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이의신청권자는 누구냐면 당사자니까 처분에 직접 상대방만을 뜻하는 것이고 이해관계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관계 되려면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권자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뜻하고 이해관계인 제3자는 일반적인 이의신청권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3자는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법률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요게 이의신청하고 또 심판하고 달라졌죠 지금. 그죠? 자, 이의신청의 대상.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이의신청의 대상입니까? 처분이 돼야 돼요. 처분이 돼야 됩니다. 심판법에 대상되는 처분에 한정됩니다. 모든 행정작용이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고 행정심판 대상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중에 처분만.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심판법에 따른 처분 이외 행정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려면 행정기본법 외에 별도의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기할 수 있겠죠. 왜? 행정기본법에서는 처분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여기는. 자, 그리고 부작위 처분이라고 돼 있고 부작위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상으로는 처분 이 부작위는 기본법상 요 기본법상으로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이제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고
주관식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지금 아까 행정심판 대상되는 처분 이렇게 했으니까. 부작위는 처분입니까? 처분을 안 했습니까? 처분을 안 했죠. 이게 빠져 있어요. 이의신청에. 자, 가봅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30일 내라겠는데 처분을 받은 날, 즉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14일 이내, 그리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더라도 심판소송 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익은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 통지 받고 90일 내니까 조금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런 식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심판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의신청.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기본법이 일반법입니다. 적용제에는 조문인데 한번 참조 정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18페이지에 2번인데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제가 볼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험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하고 지금 구별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이해가시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준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헌법에서 준사법적 절차, 사법 절차에 준한다면 행정심판.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인데, 여기서 사법 절차를 거치냐의 가장 큰 핵심은 행정청 자신이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했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칭 갖고 구별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명칭으로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명칭도 보겠지만 뭣도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냐? 사법 절차가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걸 봐줘야 돼요. 대신에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차이점.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인데 여기에 해당할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아니죠. 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이거는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를 거쳤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은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따라 상관없이 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쪽은 다시는 행정심판을 청구 못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행정심판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다시는 심판을 청구를 못해요. 그때는 뭘로 가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게 실은 가장 큰 실익이에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구별시결의 제일 큰 것이 이겁니다. 행정심판 제기 여부.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이라면, 이게 행정심판이라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행정심판법상의 심판 제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면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니까 당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명문의 규정 없는 이상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례에서 구별해 줘야죠. 이게 이의신청이냐 행정심판이냐. 자, 두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성질인데, 만약에 이것이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라면 이거는 심판 재결이 되겠죠. 그 행정청의 결정이 심판 재결,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결정에 고유한 법이 있을 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원처분을 다투어야 돼요. 재결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럼 뒤에 따로 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 2번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이쪽이라 했죠?
자, 이 행정청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뭐 2개월 영업정지를 했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자, 행정청이 이거 안 받아줍니다. 기각 이렇게 했어요. 영업정지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해서 이걸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기각 통지 때문에 갑이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그냥 단순 사실행위예요. 이 처분 그대로 갑니다 라고 알려준 것 뿐이에요. 이런 건 소송 대상 안 됩니다. 소송은 이걸로 다투어야 되겠죠. 이게 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의무를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가지고 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기각 통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음에 원처분을 다투어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소송인 같은 거 다툴 때 심판도 이걸 다투어야 됩니까? 원처분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원처분 가지고. 왜? 기각 통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해서 자,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5일 영업정지로 변경 이렇게 했어요. 될까요? 되겠죠? 행정청이 자기 처분인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2개월의 영업정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15일로.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걸로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의신청 1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 받아줬죠 지금. 새로운 최종적 처분으로 이의신청에 대상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요 결정 가지고 심판으로 또 다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완전히 구제가 됐다면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어 그래 2개월 영업정지 직권으로 취소 그러면은 뭐 다툴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다면 다투겠다 심판 제기해서. 그죠? 그런데 이 신청이 대상된 기존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 처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 가지고 심판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바뀌는 게 없는데 이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단순 사실행위로 항고소송 또는 심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뭐 새로운 신청에 따라 별도의 기각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다툴 기회를 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처분을 안 보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 자 넘겨보세요. 불가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효력이 확정됐을 때 이 행정청 스스로 자신들의 처분을 변경을 못하게끔 구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속을 받습니다. 그것을 불가변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처분이 그런 게 아니라 심판과 같은 사법적 판단을 하는 처분들이 불가변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곧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시작하는데 심판이 팽팽하게 1대1 9회 말 투와 투 쓰리 폴 가운데서 아웃 했다가 세이브 막 이렇게 바꿔버리면 관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한번 판단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이의제기 들어오면 VR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자, 그게 불가변력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소송은 사법작용은 다 이게 있어요. 불가변력. 그런데
이 신청도 사실 심판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자기들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이 신청도 불가변력이 있어요. 뭐 심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인 이 신청의 결정에 불가변력. 심판일 때, 심판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불가변력. 자, 뭘 하나 보시냐면 거기 판례 하나 보세요.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라고 인정해서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앞에 전제로 깔려있는 게 뭡니까?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라고 해서 직권 취소한 겁니다.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단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 번복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자기들이 이의신청 저희가 옳다고 판단했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번복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절차법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시죠. 이렇게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사실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밝혀주는 거죠. 처분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줄여가지고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사유 제시, 이유 제시. 가장 중요한 건 왜 이유를 제시해줘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행정절차법 교수님한테 잘 물어보시 바랍니다. 불복하라고, 다투라고 주는 거예요. 다투라고. 할 말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행정청도 신중하게 한다. 뭐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투고 싶으면 다투시오. 이유 제시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불복 구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사유 할 때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불복할 일이 없네? 신청대로 모두 인정하는 처분. 안 해도 돼요. 요구해도 안 해줘도 돼요. 다툴 일이 없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다투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걸 가지고 다퉈요. 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는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이 뭘 갖고 다툽니까?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 갖고 다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 위원회한테 요거 가지고 지금 불복을 제기했더니 이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를 시킨다거나 또는 저 사유를 다른 사유로 변경을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해가시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하는데 미성년자한테 몇 월 며칠 날 주류를 제공했지. 그러니까 1개월의 영업정지.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나는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한 적 없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요. 미성년자 고용도 했네. 막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합니까? 그렇죠. 행정청이.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심판법에도 규정이 없고 소송법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부정설도 있고 된다라는 긍정설도 있고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라는 설이 있어요. 세 가지. 나중에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학설이 탁 나와야 돼요. 시험장에서. 근거가.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제한적이죠. 요 추가시키는 사유, 변경하는 사유하고 처음에 제시했던 사유 요걸 비교해가지고 요게 바뀌어버리면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게 안 바뀌는 상태에서 사유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요건 안 바뀌니까 뭐 진실규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네? 그러면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걸 할 때 다들 오해하셨는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되면 행정청 이익입니까? 청구인 이익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쪽 보호하려고 이게 안 바뀌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불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인데, 자 갑시다. 이의신청이라도 이게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을 해줘요.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라면 무조건 인정해 줍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 기본적.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게 안 바뀌는,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그냥 순수한 이의신청이라면 그냥 다 인정해줘요. 왜? 이거는 불복, 이 심판 불복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행정청이 뭐 기본적 사실관계 따질 필요 없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다른 사유 추가해가지고 안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심판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실은 제가 좀 이따 기출문제 설명해 드릴 텐데 나왔어요. 이게. 이런 문제지를 모르실 분들도 많더라고. 자, 판단 시점.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 신청은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거는 정식으로 불복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다 심판 어떻게 합니까? 재결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분 당시 사실관계 근거법을 기준으로 위법적법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 신청이면 언제가 기준이겠어요? 처분 시 법령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행정심판이 아닌 이 신청이면 이거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심사에서 처분을 얼마든지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변경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식 사법적 불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행정작용을 다시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처분시가 아닙니다. 이 신청에 따라 결정할 때 결정시 법령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없는 것도 추가시켜가지고 이 신청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 신청인지 행정심판인지 구별을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런데 기준은 뭘 본다 그랬습니까? 그 불복이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면 그러면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독립적 기관이 일정한 사법작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행정심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건 단순 이의신청.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나눠드린 1주차 기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사례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본다 했습니까? 질문부터 보신다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사례부터 보다가 읽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질문부터 보는 겁니다. 자, 질문 물음 1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2개 나왔죠. 상대방이 지금 뭐뭐 했습니까? 불복을 공단한테 심사청구했고 위원회한테 뭐 했어요? 재심사청구했고 물어보는 게 법적 성질에 관해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이냐 아니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의 요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이 돼버리면 근로복지공단은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출제는 제가 볼 때 출제자들이 이걸 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개별 근거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보시오. 근데 끝에 뭐라고 끝났습니까? 논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근거 조문을 안 넣어준 거예요. 설명하라가 아니잖아요. 논하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논해 보시오. 예? 그럼 논하시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요, 잘 안 나요? 의외로 잘 줘요. 의외로. 왜? 아니 내 생각을 뭐 예를 들어 나는 이거 행정심판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논하는 근거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조문 안 밝혀줬잖아요. 근거 보고 그럴싸하네? 그럼 줘요, 점수. 오히려 논하시오 그러면은 부담 갖지 말고 평상시 실력을 발휘하세요. 다만 이제 근거는 분명히 심판 근거를 제시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므로 심판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이제 꽈라. 야, 이 근거는 심판으로 내가 가다가 갑자기 심판이 아니라고 본다는. 막 이것만 아니면 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 잘 보시면은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사안이 그 난청에 걸린 겁니다. 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난청에서 호소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퇴직을 했겠죠. 그래서 장애보상 청구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했냐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했는데 안 된다고 처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심사 청구했고 재심사도 청구했어요. 이걸 거친 후에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심사 청구는 뭘로 가야 될까요?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은 새로운 어떤 심판과 같은 불복입니까? 행정부 내부 시정 절차입니까? 내부 시정 절차. 이해되세요? 자, 이거는 뭘로 가야 돼요? 심판 청구. 네, 사실 이 근거법에는 이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결정에 대해서는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답은 그 근거법을 제시했으면 답이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두 개를 논하려 했으니까 이거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는 형식이 심사청으로 돼 있지만 이의신청으로 봐야 된다. 자, 근거를 뭘로 잡아주세요? 처분을 한 그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재심사 청구는 뭘로 가야 돼요? 행정심판으로. 독립된 위원회로 하여금 재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심사청으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근거법을 보는데 그 답안지나 해설지 보니까 그 근거법을 제시해가지고 법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쓰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 그리고 물음이가 뭐였냐면 물음이가 요거 이제 심사청구 요거 심사청구로 가버리니까 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피청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빠졌지만 물음이는 뭐였냐면은 거기 저 설문을 보시면은 처음에 부지급 결정을 뭘 했냐면 그 문제 1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장애보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사유로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부지급 결정 사유. 그러다가 가분위에 불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쳐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때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뭘 추가했냐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했어요. 이해가시죠? 자,
어디서 추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하시오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논하신 분들은 허용된다로 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결론 내신 분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안 되니까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해 거의 다 점수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왜? 논하라고 했으니까. 답안지 쓰신 분들은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인데 논했네. 기특하시네. 점수 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논하라 그러면 맘 놓고 그 근거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근거만. 어떻게 문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이쪽 파트가. 그러니까 심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의신청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의신청하고 심판은 다르다는 걸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 갖고 구별합니까? 좀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형식 갖고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렇게 행정청한테 청구해가지고 재심사를 받게 되면 그 이의신청이 맞는데 그때는 적용되는 법이 행정기본법.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지만 독립된 위원회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해서 별도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판단받게 되면 그건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 그때는 행정심판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었다가 재심사를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